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상장 직후에 최저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파이에 0.5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야, 여러분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아마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그런 코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스캠 코인들은 가능하겠지만 파이코인은 스캠 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테더 CEO 미국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 적극 고려 중이라는 주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는 거예요. 테더 CEO가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로운 규제법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시장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률을 준수하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고, 테더는 법 집행기관의 협력에 있어서 경쟁사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 미국의 연준 이사, 연준의 디지털 통화가 지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부정적인 뉴스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격들이 생각보다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약간 이런 곤란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가 나는 연준의 본격적인 디지털 통화 도입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그리고 연준의 디지털 달러 추진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 미국의 재무장관 비트코인 가치 조장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어촉으로 계정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음 내용 보면 파이코인 431.5만 팔로워 수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팔로워 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니콜라스 코칼리스도 마찬가지고 세 개 다 비슷비슷한 느낌. 그래서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다음 보면은 KYC 위드 반사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게 전날 나왔던 그런 공지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뭔가 그런 지갑의 개념, 결제의 개념 등등등 이렇게 쓰는 목적이긴 한데, 하나의 은행 약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반사 은행은 아니에요. 사실 은행은 아니지만 이 개념을 지어보면 그렇다 보니까 얘가 KYC 인증을 하고, 하나의 뭔가 우리가 은행으로 생각하는 그냥 계좌 개설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건데, 파일을 구매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의문점이 드는 게 생기겠죠. 도대체 파일은 무슨 생각일까? 왜 KYC 인증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도 KYC 인증을 나름 받아야 되는, 약간 두 개 별개의 분리된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얘를 무조건 해야 되냐는 아니에요. 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건, 저 정도로 중요할 정도면 당연히 KYB에는 빠른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근데 KYB도 별거 없다. 그럼 도대체 얘는 KYB가 아니면은 뭘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일까? 반사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의문점이 들 수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반사 있으면 쉽게 결제, 그러니까 전환이나 이런 거 가능하겠죠. 파일을 갖다가 현금으로, 또 현금을 갖다 파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이런 계기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나름 좋은 얘기기도 한데, 아직도 파이코인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도 많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애드 해가지고 나와 있죠. 파이네트워크 어나운스먼트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사기예요. 이런 거 애드 돼 있는데 굳이 파이로 광고 안 때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면 오픈 네트워크에서 열린 첫 번째 파이 페스트는 기록적인 참여를 보여줬다. 58,000명 이상의 활동적인 참여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굳이 전 이것도 많은 의미 부여를 하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속보 KYC를 하지 않더라도 반사에서 KYC 반사 오피셜을 진행하고 온램프에서 일부 파일을 구매하면 파이 지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구매해서 활성화시킬 만한 메리트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좀 붙긴 해요. 다만 당장에 파이코인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뭔가 KYC 인증이 안 됐다면은 요걸로 좀 재미를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의 개념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 매수 3,000개 완료, 합 23,000 파이라고 돼 있고, 틈틈이 매수하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5년 정도 보고 가는 거라 현 시세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23,000개 파이, 뭐 이런 분이 있고, 한편 이런 분이 있어요. 파이가 원바닥 나왔다고 해서 0.48에서 0.52가 개미의 마지막 심리 지지선이기에 우선 어제 0.53에서 1차 마무리가 지었다고 판단된다. 0.48에서 0.52까지 갈 수 있대요. 제가 볼 때 세력은 매우 착한 세력으로 보여진다. 추세는 남아있지만 무지막지한 세력이면 0.48을 그냥 무너뜨렸을 거다. 저 라인이 무너지면 얼토당토 없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0.2, 0.3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허무맹랑한 얘기는 주식에 투자도 모르는 초짜들만 그런 소리 한다 해서 우주 만물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앞으로 5% 정도 더 빠져주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돼 있고, 자, 가장 희박하다, 하락장이나 가능한 시나리오를 0.4대까지 밀어버리는 게 0.8에서 1.1까지 올렸다 빼는 시나리오에서 진정한 쌍바닥을 만들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바로 위로 쏘는 시나리오에서 0.63을 제외한 외바닥이 만들어질 것이다 해서 투바닥이나 쓰리바닥이냐 이건데, 되게 웃긴 건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차트 분석 책 한 권만 읽으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거의 뭐 책팔이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뭐 책팔이 이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인데 차트를 못 보면서 진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무슨 투자의 고수고 자기 말대로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자기만 매매하면 되는데, 그죠?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두 번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소설을 쓰긴 하셨는데, 정작 팩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쓰신 분이 어떤 글을 썼냐, 과거 이런 글을 씁니다. 3월 중에 썼던 글인데 파천지도 화가도 아니래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최강권 읽어보면 답이 나온대요. 야,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파이가 훗날 상패할지 승승장구해서 1000달러로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모든 조정이 끝나고 코인 불장이 오면 반드시 20달러를 찍는데요. 야, 거의 그냥 뭐 명언급을 남겼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야, 20달러밖에 못 가냐? 그냥 이제는 뭐랄까요? 파천치들은 좀 걸러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도 지금 뭐 담비 같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그레이션 지금 전환이 또 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유자 분포 보면은 고래 상어, 돌고래 뭐 이렇게 큰 차이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많은 폭의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수량은 좀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락업 해제 관련해서도 보면은 4월 4일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4월 4일 이후에는 조금씩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때 움직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입찰 가격 관련해서도 크게 변화는 없다. 마이그레이션 뭐 일별 통계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4월 4일 꾸준하게 마이그레이션이 조금씩 다시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최대 거래 금액에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무려 5천억 개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도 코어팀 거겠죠. 코어팀이 또 이제 뭐 소각을 했네, 테스트를 했네, 어쩌나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실험일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공표를 유저가 안 하고 계속해서 유저가 하고 계속해서 코어팀이 안 한다라는 이런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거래소에 왔다 갔다 하는 수량은 그런 큰 차이는 전날과 비교했을 때 많이는 안 난다라는 것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립토 버블로 봤을 때도 가장 뭐 하락률을 많이 기록하는 이 파이 한 7.7%인데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35.7%가 빠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도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시총 27위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 전 이게 좀 레전드인 것 같아요. 36억 달러 점점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무슨 그때 상장 직후에 한창 갈 때보다는 100억 달러 정도가 줄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 하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근데 이 하락하는 원인도 결국에는 파이 네트워크, 파이 코어 팀이 뭔가 공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공지나 좀 신기한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언급이 되고 얘기가 돼서 시작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상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